2020년 3월 4일 일본 토야마항 부두 인근에 수심 8m에서 건져 올린 것은 이미 부식되어 버린 자동차 잔해와 그 안에 있는 백골 상태의 유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신용카드가 전부였지요. 24년간의 비밀을 품고 있는 바로 이곳, 일본 흉가 미제 사건, 츠보노 온천장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분명 이상한 실종이었습니다. 24년 전인 1996년 5월 5일 일요일입니다. 여기 계신 타쿠미 나루미와 야시키 에미는 심령 스팟이라고 불리는, 즉 흉가 체험을 하기 위해 가족에게 말을 하고 저녁 9시경 집을 나서게 됩니다. 당시에 야시키 에미가 소유한 경차 검은색 스바루 비비오 차량을 몰고 나온 이들은 이전에도 이미 사전 답사를 했던 바로 그 장소, 우오지시에 있는 츠보노 온천장을 향해 갔던 것이죠. 츠보노 온천장,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온천 옆에 지어진 호텔 용도였는데요. 회사가 1982년 부도가 나며 폐허로 방치가 되기 시작을 했고 1985년, 1990년 두 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담력 테스트다, 심령 스팟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곳을 자주 방문했던 것이죠. 밤 10시였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중간 지점이었던 위치는 카이오마루 해양파크 공원에 들르게 됩니다. 거기에 들러서 이들은 친구 한 명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요. 그 이후 밤 10시 이후가 됐을 때 국도 8호선 우오치시 방면으로요, 이 차량이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오지시에 있어 라는 말을 끝으로 완전히 실종됩니다. 이제 우리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종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은 이 주변 일대를 모두 수색해보지만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 피해 혹은 사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었지만 자동차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근처에 있는 호수 혹은 빈번히 발생되는 절벽 사고, 이럴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지만 결국 난항에 빠졌던 거죠. 사람들은 여러가지 가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고 동창생 관계였던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도 아니고 평상시에 가출할 이유도 없었다는 그 점, 그리고 이들은 평소 심령 스팟 이런 곳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츠보노 온천장 자체가 이미 폐허가 되었고 폭주족들이 이곳에 모여들면서 범죄의 사실들을 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점, 즉 미스테리한 게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가능성을 두던 우리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정말 온천장에 갔을까요? 차량이 일단 발견이 안 된 상태니 온천장에 도착을 해서 그 이후에 범죄 피해를 입고 사라졌거나, 그게 아니면 카오이마루 해양파크에 도착을 해 이동을 하고 있던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도착 전에 문제가 생겨서 범죄 혹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11시에 누가 메시지 남긴 거야? 우리 지금 여기 있어 라고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고민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스테리함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죠. 이로부터 18년이 지납니다. 2014년 12월 경찰은 실종 차량 그리고 실종 여성 둘을 보았다라는 2명의 여성 목격자의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건 그냥 소문을 들었어요.
그냥 누구한테 들었는데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런 일이 있었대요. 누가 만났었대요. 이거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도 오래 걸렸고 검증 작업 자체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를 모아보다 보니 한 사람 그리고 몇몇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놓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 끝에 2020년 1월 24년 만에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3명의 남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때 연휴였어요. 우리 3명이 카오이마루 공원을 왜 갔냐면 워낙에 헌팅으로 유명한 곳이라 당시에 연휴 기간이었기도 했고 놀러 왔는데 차량을 타고 있던 두 여성이 있어서 말을 걸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팍 돌더니 급발진을 하며 바다로 추락을 했습니다. 너무 놀래서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24년간 이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냥 다가가 말을 걸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 앞으로 떨어졌던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그 장소에서는 결국 발견이 됩니다. 들어왔던 공간, 빠진 공간을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건져 올렸지요. 3월 4일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유골이 있었습니다. 많이 흩어진 상황이었고 유골을 다 수집해 봤지만 모든 신체 부위가 다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 말이죠. 어쨌든 4월 18일 DNA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24년 전 사라졌던 그 두 여성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잠정적으로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좀 허무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 좀 미스테리한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제 사건이 해결됐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이라도 그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그 신빙성이 있는 말일까? 그 3명의 남자 목격자입니다. 그들은 24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을 걸려고 다가갔는데 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걸 보게 됐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무엇이 두려웠다는 동기가 사실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다가갔는데 차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사고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뭔가 추근덕거렸거나 그런 행동을 할 동기를 주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또한 이곳은 항구이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았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결백만 있었다면 신고에도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심증이니까 저희는 심증 말고 조금 더 다른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바로 이문제각기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에서 보시는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이제 점점 이동해서 사망했다라고 보여지시게 될 텐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장소는 집과 온천장 중간 지점, 즉 집에서 9시에 출발을 하고 10시쯤 친구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야, 그 장소가 뭐가 이상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야, 그러면 온천장을 안 갔네? 온천장을 가기 전에 저기서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차가 사고가 난 거네? 라고 보는 장면 하나. 그게 아니면 뭐여야 되죠? 온천장을 갔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장소를 와야 됩니다. 와서 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와야 될 이유가 뭔데? 라는 생각인 겁니다. 자,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분리를 했을 때 말이죠. 온천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분명히 10시 이후에 차가 온천장 방향으로 갔다는 걸 목격한 사례가 존재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분명 갔다 다시 돌아왔을 확률을 얘기하는 게 또 높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도 이 부분에 가장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돌아 급발진을 해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도 확인을 좀 해야 됐습니다.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스바루 비비오 차량인데요. 경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일단 후륜구동도 있고요. 그리고 전륜도 있고요. 그리고 상시로 4륜구동이 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이 차량은 전륜구동 검은색 차량으로 확인이 되지요. 야, 전륜구동이 뭐냐? 앞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뒷바퀴는 안 돌아가지요. 자, 다시 얘기하면 앞바퀴의 추진력으로 가는 겁니다. 뒷바퀴는 그냥 따라가는 녀석이란 얘기죠.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고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옛날 모습이거든요. 바로 저기가 사건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잘 봐주십시오. 무언가 보이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이 항구가 턱이 없이 평평한 곳이면 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훅 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턱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묻습니다. 경치를 보고 있던 차가 갑자기 확 달렸다라고 하면 땅! 치고 앞바퀴가 떠서 걸쳐졌다 하더라도요. 뒷바퀴는 힘이 없습니다. 차가 앞바퀴로 떨어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떨어질 방식이 있다면 차라리 그 앞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멀리 뒤쪽에 있다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차가 급발진을 해서 탕 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봐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다. 차량 부식엔 앞바퀴가 부딪히거나 깨지거나 눌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정확히 표현하면 천천히 펜스를 넘어가면서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뒷바퀴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저게 매우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목격자들 말이 다 진짜일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글의 연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2001년 3월 10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이 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2채널에 올라왔던 글이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내용이거든요.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됐었지만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어두지만 이 이야기를 나눈 남자는 그때 취해 있었고 저도 시간이 꽤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1997년 여름이 끝날 때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작은 슈퍼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저와 동갑내기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외에 손님이 3명이 더 있었는데 가게가 작기도 했지만 꽤 큰 소리로 얘기해서 매우 잘 들렸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알바 여자애가 저쪽 박스 쪽에 있는 남자 손님이 부른다고 해서 남자를 봤는데 20대 후반에 조금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때리려나 생각이 들고 무서웠지만 그 사람한테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우다 말을 꺼냈어요. 너 혹시 무서운 이야기 좋아해? 아까 이야기하고 있었던 치보노 온천장 얘기를 해주려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만약에 너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전 무서웠지만 관심이 있어서 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츠보노 온천장에 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웠는지 헌팅으로 유명한 마루파크에 함께 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루파크에 남자 2명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의 차와 남자의 차에 남자 1명, 여자 1명 섞여서 각각 타고 온천장 방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달리던 차량에 그 남자와 피해자 1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자신의 친구 3명에게 대기하고 있어, 그 장소에서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온천장 방향으로 가는 척하며 산 쪽으로 유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 5명은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했고 울부짖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는 맨홀 밑에 넣고 차는 지문을 닦아내고 근처에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담했던 5명 중 1명은 자살을 했고 1명은 크게 아파 병원에 입원했으며 다른 1명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던 남자는 살아남았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운전을 못해. 운전할 때마다 백밀러를 보면 그 여자의 차가 날 따라와. 자, 이 이야기가 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에 와서 주목을 받냐면 그때 당시에는 에이 조사 안 했겠어, 맨홀 뚫고 뭐 다 했겠지,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황적인 것, 정황적인 게 너무 많이 맞습니다. 물론 시신을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장소가 다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었죠. 사람들은 설마 그 장소를 다 얘기했겠어? 그냥 앞부분 정황만 얘기했겠지 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다 진실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인원 3명도 맞는데 지금 상황이. 자, 정말 범인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걸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건은 정말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인가요? 아니면 이 사건은 정말 사건과 관련된 걸 누군가가 감추기 위해 24년을 비밀리에 묻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앞쪽 있죠? 앞쪽 사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짤막하게 했어요. 거긴 길게 안 했습니다. 워낙에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그 부분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의심하고, 왜 상황이 이상하고, 왜 목격자들과 그 글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이 사건이 뭐 유명화해서 예전에 찍으신 분들 영상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요 근래에 또 찍어서 올리신 분 것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건 내용은 완전히 줄여서 얘기했다는 점, 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지금도 많이 찜찜해해요. 특히나 뭐 때문에 그러냐면, 뒷이야기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시신이 그 안에서 그대로 발견됐어요. 차 안에서. 유골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차 안에서 탈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피해자 2분이. 그러니까 차가 안으로 빠져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차가 침몰되는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들어갔을 거고, 처음에는 안 열렸을 거고, 근데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문을 열려는 시도를, 근데 아시겠지만 차 문 열리는 거 아세요? 차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 잠기면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안 열리진 않아요.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뭐 저희가 뭐 거짓말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사건 자료도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아주세요.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에 물이 들어오는 범주에서 절대 안 열려요. 근데 이제 공기가 좀 빠지면서 어느 정도 차는 거 있잖아요. 전체 차 안에서 어느 정도가 좀 찼을 때는 그때부터는 열려요. 힘으로 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압력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들어가면. 근데 못 열었다를 떠나서, 그냥 열었어도 죽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열어서 사망했으면 시신 유골이, 그 안에 2 유골이 다 발견됐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차 안에서 그대로 사망했어요. 어떠한 발버둥을 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상황은 절대 알 수 없지만 발버둥을 친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떻게 몰라요, 이거 아무도. 다만 그 안에, 차 안에 그대로 2이 발견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차가 떨어질 당시에 의식이 없었던 거라면 이라는 문제인 거죠. 만약에 뭐 잠들어 있었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백골의 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백골 사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백골 사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뼈가 부러져 있거나 어디가 깨져 있거나 하면 타살의 흔적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목을 졸라 살해하면 연골이 깨져요. 이 설골이라는 게 깨지거든요, 대부분. 근데 설골은 연골 조직이라서 안 남아요.
나중에 확인이 안 돼요, 어차피. 그리고 이미 표피에서도 흔적이 없을 거고, 어디에도 흔적이 안, 24년이나 지났으니까 어쨌든, 흔적이 아무것도 안 남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뼈에서 흔적이 나오면이라도 타살 흔적이다라고 찾을 텐데, 그런 흔적은 없으니까, 무조건 그런 걸 의심할 수는 없지만, 상황과 정황을 바라봤을 때는 되게 의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한 시기도 미스테리예요. 그 전에 그 차가 어디 있었는지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분명 목격자들 진술에 의하면 차는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부둣가 같은데 바로 앞에 정차돼 있었단 얘기인데 그 상태에서 차가 확 밟았다고 해서 빠졌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차거든요, 이거 660cc 차량이에요. 660cc인데 빵 했을 때 이게 앞부분이 땅 해서 앞부분 추진력으로는 밟고 갖다 치더라도 뒤에가 힘이 없을 때 앞부분 바퀴만 돌 텐데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건 뭐 추론인 거니까. 그리고 잠들었었다 치더라도 그 정도 충격이었으면 깼겠지. 꽝!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차가 빠졌다면 만약에 뭐 그 어떤 그 압력 충격 때문에 깨져서 이렇게 떨어졌다면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그냥 바라보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내용으로 전달해드렸고 뭐 여러분의 생각도 의견도 함께 받아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